평균 시속 약 50km. 자동차로는 1시간 10분이면 충분할 거리를 2배나 느리게 달릴 수밖에 없는 구간. 우리나라에는 전 구간 115km를 달리는데 무려 2시간 17분이 소요되는 느림보 노선이 있습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 설계 그대로 산과 강을 굽이쳐가는 극단적인 커브길. 이 비효율적인 느림은 결국 이 노선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이 찾지 않는 철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아온 이 거북이선로 뒤편으로 감춰진 때묻지 않은 대한민국 최고의 비경.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사람이 이용하는 열차를 타고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떠나볼 계획입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느릿느릿 백두대간의 치맛자락을 훑어보는 낭만적인 이번 걷는 여행은 청량리역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 탑승해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승객이 이용하는 노선을 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6시 38분에 출발하는 1601 ITX 마음열차를 타고 환승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청량리역에서 ITX 마음열차를 타고 약 2시간 15분을 달려 경북 영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영주역은 청량리와 경주를 잇는 중앙선, 영주와 강릉을 잇는 영동선, 그리고 김천과 영주를 잇는 경북선이 교차하는 경북의 교통요충지인데요. 이곳에서 10시 57분에 출발하는 1796 무궁화호가 바로 오늘 탑승해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느리게 달리는 열차이자 수요가 가장 적은 열차입니다. 그럼 기차를 탈 수 있는 이번 승차원으로 내려가 볼까요? 플랫폼으로 내려가니 추억의 향기를 가득 실은 커다란 무궁화호가 정차해 있네요. 탑승해 보겠습니다. 제가 탑승한 이 무궁화호는 영주와 김천을 잇는 경북선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이 경북선 무궁화호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요가 적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경북선은 아직까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20년대 설계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터널을 뚫거나 거대한 교량을 세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산이 나오면 돌아서 가고 하천이 나오면 굽이쳐가는 방식으로 선로를 깔았습니다. 실제로 지도를 보면 경부선 같은 KTX가 다니는 굵직한 노선들은 대부분 직선 형태가 많은 반면 경북선은 이렇게 급곡선 구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차의 평균 속도가 시속 50km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실제로 제가 탑승해보니 열차가 어찌나 느리게 가던지 창밖 풍경이 지나가는 속도가 정말 거북이 같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북선은 대한민국에서 수요가 가장 적은 노선 중 하나로 불리게 됐는데요. 물론 설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북선 주변의 인구가 매우 적은 것도 이용객 수 저하의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종점인 영주역과 김천역을 제외하면 열차가 지나다니는 지역 중 인구가 비교적 많은 곳은 상주시와 문경시, 예천군 정도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라 열차 이용객이 적고 경부선이 지나는 김천시마저 대구나 구미, 대전과 교류가 많아 경북선 수요는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경북선은 다른 노선들보다 폐역의 개수도 매우 많은데요. 원래 총 28개 역이 있었지만 지금은 약 10개 역에만 정차를 해서 총 폐역 비율은 노선의 무려 3분의 2에 달하는 70%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 여전히 백두대간의 치맛자락을 따라 오늘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느릿느릿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경북선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차해 볼까요? 영주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약 35분을 달려 이번 걷는 여행의 시작점인 예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영주역에서 예천역까지 철도거리는 약 25.5km인데 여길 35분을 걸려왔다니 참 신기하네요. 예천역에 도착하니 마침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그런데 버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나와 길을 건너면 이렇게 예천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1분만 걸어가면 나오는 대심 1, 2라고 적힌 정류장에서 점촌행 버스를 타면 됩니다. 원래는 12시 10분 출발 예정이었지만 12시 20분쯤 차가 도착했네요. 일단 타시고 다시 진행하세요. 버스를 타고 약 25분을 달려 회룡포 입구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원래 점촌행 버스 중에는 목적지인 회룡포까지 들어가는 노선도 있지만 제가 탄 버스는 회룡포 입구까지만 들어와서 여기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광활한 모래사장을 끼고 있는 내성천을 지나 앞쪽으로 쭉 걸어갑니다. 풍경만 찍. 임도와 산길을 따라 목적지까지 쭉 걸어갑니다. 길을 따라 약 30분 정도 걷자 사찰로 안내하는 커다란 문이 나왔네요. 문을 지나 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길을 따라 가니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사찰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통일신라 시대인 759년 운명선사가 창건했다 전해지는 장안사입니다. 장안사는 규모가 큰 대사찰은 아니지만 오히려 아담하고 소박해서 주변을 감싸고 있는 비룡산의 울창한 숲과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약간 무서운 것 빼고. 주변을 지키고 있는 불교의 상징들도 참 고즈넉하니 좋죠. 대웅전이 있는 사찰 중심부를 지나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비룡산 자락의 푸른 숲을 배경으로 인자하게 자리 잡은 석조 열의 좌상이 나옵니다. 목적지로 향하다 우연히 발견한 사찰이라 그런지 더 신비롭게 다가오네요. 석상을 지나 제1전망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장안사를 지나 전망대에 오르자 바깥으로는 병풍 같은 산등성이로 안쪽으로는 그림 같은 하천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경북 예천군 용국면에 위치한 국가명승 제16호인 회룡포입니다. 회룡포는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이 350도 회전하며 만들어낸 거대한 물돌이 지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감입공류 하천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올라가면 진짜가 좀 힘들다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외딴 섬처럼 보여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 한국지리 교과서나 인터넷 사진으로만 봤던 풍경을 실제로 보니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더군요. 낙동강이 감춰둔 가장 맑은 물줄기가 빚어낸 이 아름다운 물돌이 마을은 사방이 하얀 은모래 백사장으로 둘러싸여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아까 소리 계단으로 내려가고 계단으로 사람도 내려가고 연기 돌아가는 거죠? 이 나이에 그래 여긴 젊으니 전망대를 빠져나와 뿅뿅다리라고 적힌 표지판을 따라가면 회령포 마을 안으로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 구간은 경사가 생각보다 심하니 하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20분간의 하산을 마치고 산길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내성천 쪽으로 가까이 가면 마을로 건너갈 수 있는 작은 다리인 제2 뿅뿅다리가 나옵니다. 원래 과거에는 철판에 뚫린 구멍 사이로 강물이 퐁퐁 솟아오른다 하여 퐁퐁다리라 불렸지만 과거 언론의 뿅뿅으로 잘못 보도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나 무서우니까 지키라지. 뿅뿅다리를 건너며 마주하는 내성천의 풍경도 참 아름답죠? 완전 조심해야 되겠다. 다리를 건너면 이렇게 광활한 모래사장이 나오는데요. 내성천 상류에서 오랜 세월 풍화되어 내려온 맑고 고운 은모래들이 이곳에 켜켜이 쌓여 이런 장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다리 너머로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을 지나 마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회룡포 마을은 약 12분의 주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곳곳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산책하며 둘러보기 아주 좋았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렇게 예쁜 호수도 조성돼 있습니다. 호수길을 따라 마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호수를 지나니 위쪽으로 아름답게 펼쳐진 초록빛 밭길이 등장했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한적한 회룡포의 풍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마침 회룡포 봄나들이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화사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피어있는 각양각색의 봄꽃들이 참 아름답죠? 그 중에서도 임도를 따라 예쁘게 피어있는 꽃잔디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 봄꽃길을 걸으며 여유롭게 즐기는 회룡포 마을 풍경도 너무 멋있네요. 마을 안쪽에는 새롭게 꾸며진 정원도 있었습니다. 그럼 미로처럼 생긴 이 예쁜 정원을 한번 걸어볼까요? 한적한 육지 속 섬마을에 조성된 정원이라 그런지 걷는 여행의 낭만이 배가 됩니다. 미로 속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신비로우니 참 좋네요. 회룡포 마을을 둘러보는 데에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요. 마을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서 오랜만에 여유를 느끼며 걷기 최고인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회룡포 봄나들이 축제는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는데요. 2달 전에 촬영했던 영상인데 다른 일정 때문에 이제서야 업로드를 하게 됐네요. 물론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고즈넉한 마을의 풍경을 감상하긴 충분하지만 내년 봄 시기를 맞춰 방문해봐도 좋겠죠? 저는 그렇게 회룡포를 넉넉히 둘러보고 이번에는 제1뿅뿅 다리를 이용해 회룡포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있다요?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버스 시간이 애매해서 이번에는 콜택시를 불렀는데요. 예천역은 거리가 멀어 비교적 가까운 역인 용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회룡포에서 택시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용궁역에 도착했습니다. 용궁역은 역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작은 역사인데요. 김천역이나 영주역 같은 시군 단위 중심역을 제외하면 지금 서 있는 용궁역이나 옥산역, 청리역 등 작은 간이역들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채 5명도 되지 않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17시 39분에 경북선의 시점이자 종점인 김천역으로 가는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수동으로 문을 열어 승차음으로 들어가는 게 참 재밌죠? 이 구간도 역시 느릿느릿 창밖 풍경을 감상하기 참 좋네요. 용궁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약 1시간 15분을 달려 종점인 김천역에 도착했습니다. 김천역은 확실히 다른 역들과 다르게 사람들이 많아 활기가 도는 모습이네요. 김천역에 도착한 후에는 서울역으로 가는 ITX 마음열차로 환승해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적은 노선이자 정규 노선 중에서는 최하위권의 속도를 자랑하는 경북선 무궁화호를 타고 도착했던 예천군.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회룡포의 장엄한 풍경과 여유롭게 걷는 여행을 즐기기 좋았던 회룡포 마을까지 이번 주말 경북선을 이용해 예천군으로 당일치기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